자, 안녕하세요. 6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내용들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AI 랠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AI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애플, 브로드컴, 어도비 이게 하나씩 AI에 대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마다, 그리고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이는 기업마다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AI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잡혔잖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는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AI 틀을 여기다가 잘 녹여내게 된다면,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 때문에 수백 주짜리 회사가 하루 만에 막 10몇 프로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제대로만 녹여내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상향 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까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했을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기존 한 4천에서 5천 선에서 6천, 6,500 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예전이라면 좀 이게 가능할까 하다가도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도 성장인데, 이게 곧 있으면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AI를 제외하면 대부분 좀 많이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되면 돈 풀리고 못 올라갔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AI는 더 올라갈 거고 그 이외에 소외됐던 종목들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S&P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현재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일단 금리나 언제쯤 시작이 될지 요걸 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고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연내 한 번이나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 데이터가 좋으면은 두 번까지도 가능한 거고, 데이터가 중반에 꺾이면은 금리 동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 봐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물가 지표가 증시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외에도 고용에 대한 지표, 소비자 그리고 제조업 지표 어떻게 찍히는지 보시고, 그들이 괜찮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며 우리가 기대한 순간이 오는 것이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했을 때 현재 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조금 어제보다 떨어져서 61.9%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60%에서 70%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채권 급등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급등, 요거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떨어져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33달러 플러스 2.40%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의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일단 중국의 부동산 지금 다시 한번 또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부양책 나오면서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중국의 빈집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전세라는 게 없잖아요. 월세 아니면 자가인데, 지금 이 월세로 내놨더라도 이못 들어가는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비어 있는 게 막 뭐 1억 채 얘기까지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 정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소비력이 있는 사람이 말라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요게 다시 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 부양책이 조금 더 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부동산은 좀 안 좋더라도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중국도 한국 기업에 영향 미치는 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뭐 나쁠 거 없죠, 우리 입장에서. 자, 그리고 BYD 중국 EV 배터리 시장 성장세 지속되고 있다 하면서 CATL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 점유율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뭐 꺾였니 마느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년 올라가는 성장률이 보여지고 있다. 요거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TSMC 3나노 주문 2026년까지 꽉 찼다. 가격 인상 임박하고 있다.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주문 캐파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다.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속도를 더욱더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다시 짚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K조선 지금 한국은 LNG 쪽으로 꽉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초대형 컨테이너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부분 가져가는 거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지원 사격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가 일거를 계속 따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조선 배라는 게 수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에서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대, 1990년대 말에 되게 배가 많이 만들어졌대요. 요거 이제 퇴역할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한국 쪽으로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일거리 쫙 쌓아놓고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2010년도 때도 이제 조선 쪽이 좋았잖아요. 그때 일거리 많았던 거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10년 뒤에도 또 한번 지금과 같은 분위기 유지되면은 아, 이제 이쪽은 지속 가능성이 되게 커지겠구나.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조선 쪽에서 고생했던 거 이제 보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이 이 AI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우리가 핵심이거든요. 다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그냥 구리 관련? 한 몇 년 동안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요거 이제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약바이오 금리랑 딱 정확하게 인하됐을 때마다 급등하는 요 반비례 관계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요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야, 이거 제약바이오는 봐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실제로 제약바이오에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성장성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체육 관련해서 한국은 좀 작은데 해외 쪽은 되게 이게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서양 쪽, 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쪽은 비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비건 비율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쪽도 커지겠구나. 사람은 맛있는 걸 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한국이 또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돈이 계속 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대체육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요걸 이제 보시면서 테마성으로라도 올라갈 가능성 높다. 요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부해볼 법한 이러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좀 빠지나 싶었는데, 21선 지켜주더라고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또 올라가는 거 아닐까? 자, 그랬을 때 아직 뭐 100%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 딱 보면 우리가 반가워할 만한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K, 그러니까 이게 대구죠. 대구 신공항 첨단 산단에 4조 원 규모의 SMR이 건설이 되게 될 것이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한수원이 사업화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SMR 쪽에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1호 SMR이 도대체 언제쯤 어디에서 건설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죠. 그럼 이게 속도가 난다면 그동안 훌륭한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수출에 좀 제약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풀려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SMR 관련은 알겠지만 이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거든요. 독점으로 이걸 납품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원전도 한국에선 두산 말고는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경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 돈 벌 소리 오는구나. 한국에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한국에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는다면 해외 수출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두산이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박수를 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꾸준하게 이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첫 번째 SMR 착공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억 달러 더 집어 넣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SMR의 주가를 보면 어떻다? 뉴스케일 파워 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도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SMR 관련 테마의 대장들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꾸준하게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입장에선 SMR 공장 이 제작해서 납품하려고 1조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계속해서 벌릴 일만 남았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쓴 만큼의 효과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코 원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될 텐데 현재 한수원 체코 원전 입찰 서류 마감 전에 지금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 하는데 일단 한국과 프랑스 2파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폴란드를 예시로 다시 한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얼추 예상을 해보도록 하면 이때 당시에 한프미 이렇게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원전을 이 일거리를 줘야 되니까는 점수를 매겼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랑 미국은 얼추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뭐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한미가 90점대가 되게 많았다면 여기는 80점대였거든요. 많이 밀린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좀 푸시를 많이 했는지 한국이 이제 가장 큰 일거리를 못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여기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이제 프랑스일 텐데 과거에 프랑스가 이제 폴란드에서 떨어진 게 이번에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술력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기대감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주기 독점 제작 납품 업체는 누구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서도 이 주기기에 대한 수준은 우리가 끌고 올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한 기에 대한 이러한 공고지만 향후 3기까지 원전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미래 기대 가치가 만약 여기서 달성이 된다면 끌고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서의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지금 어떤지 보면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게 만약에 장 끝났는데도 유지가 되면 오늘 빨간 불은 외국인이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급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여기 지켜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스트는 21선 위에서 버티는 건데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뚫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있으면서 11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머리가 들리면서 21선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도 정배열이 차근차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너지를 내가지고 쭉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쌍봉으로 조정, 힘이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건 몇 번이고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을 지금 거의 소화가 끝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상승이 나오면 여기 빈 공간 그대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23,500원 아래까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빠르게 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번 과연 눌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수급과 함께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아래는 수월함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방 압력이 세? 그럼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난 좀 더 끌고 갈래 하면은 수급 나오는지 보고 외국인이 매도 나오는 거 받쳐줘? 그럼 이제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체코 관련 이슈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한국 쪽이랑 미국의 SMR도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더욱더 완벽하고 그리고 지지라인 21선이 가장 베스트이며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23,500원 아래까지는 좀 수월하게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수급이 괜찮게 유지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한번 봤는데 몇몇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이랑 겹치긴 해요. 근데 뭐 지금 큰틀 바뀐 게 없다 보니까 그 전략 그대로 이끌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이사항 생기면은 제가 또 이제 업데이트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무리,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요일, 내일 많이 덥다라고 하네요. 더위 조심하세요.